정토에 그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려. 정토 불국인지 불국 정토. 그래서 주위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주위 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사실은 불국 정토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것보다도 옆에 사람 얘기 들어주고, 저는 이건희 회장이 훌륭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정도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그분이 한 사람의 천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20세기 리더십입니다. 단지 불회를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건 스님의 힘입니다. 이게 20세기 리더십입니다. 21세기 리더십은요, 권력은 분산시키고 힘은 모아라. 분산고 가득한 시간이? 시간. 다른 말 해주세요. 아니, 별게 제 인생의 특별을 다. 됐어요, 이제? 풀어주세요. 저쪽에 왼쪽이 서 있었고 좌팔 같았고 신경 붙여서 오른쪽으로 왔네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좌측이지만 저쪽에서 스님의 좌팔이거든요. 농담이고요. 제가 이번에 봉화로 이주합니다. 3월 3일날. 근데 봉화 그 앞에 낙동강 상류에 래프팅이 유명한 데예요. 래프팅 아시죠, 여러분? 그 보트 타고 내려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는 순간 그 래프팅 이름이 바뀝니다. 라이팅으로 바뀌어요. 래프팅이 좌팔이라고 해갖고 레프트 하잖아요, 왼쪽. 그 이제 레프팅, 어디 가서 진짜 그러지, 라이팅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한 사람이 먹여 살린다. 이게 20세기 리더십이에요. 명진 스님께서 끌고 왔던 단지 불회가, 이제는 스님의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21세기는 집합적 리더십입니다. 권력은 분산시키고, 이제 에너지도 분산됩니다. 그 엘리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석유거든요. 석유는 시추해서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 전기 다 석유 아니에요? 이거 사용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게 엘리트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슨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냐면 뒷마당 에너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우리 뒷마당에 있는 바람과 태양. 그 에너지도 분산의 시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특징은 분산과 협업. 리더십의 진정한 요체는 집합적 리더십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컬렉티브 리더십. 가끔씩 영어로 던져줘야지, 저놈이 무식한 놈이 아니고요. 집합적 리더십에서 이제 단지 불회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지도자가 되었고, 이거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단지 불회의 2기가, 지금까지는 스님께서 인큐베이션 해준 겁니다. 이제는 집합적 리더십으로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부처님 자비의 정신이 무엇인지, 공감의 정신이 뭔지, 배려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성공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워밍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적 리더십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갈 때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너무 길어지나요? 옆에서 눈빛이 짤짤 들어요. 두 번째, 이건희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책 선전에 말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렸지만 경청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렸다. 멋진 말이에요. 경청.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셨던 분들 계시죠? 네. 예. 왜 야단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가 같은 복음서예요. 세 복음서가 같고 요한 복음서가 좀 다릅니다. 이게 AD 70년도에 쓰여져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쓰여진 게 AD 50년에 쓰여진 게 발견됐습니다. 마가, 누가, 마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가라사대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디까지 있었겠죠. 그
그 있었던 원전이 발견된 게 1945년도에 도마복음서가 발견됐습니다. 서양의 종교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마복음서는 불교와 내통한 것 같다. 그 도마복음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그 도마복음서 공부 못하게 합니다. 외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사입이라고 해서 공부 못하게 해요. 근데 또 사입이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이단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도울 선생님. 도대체 도울 선생님 집에 가면요,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한 30초 얘기합니다. 3시간 59분, 3시간 아니죠. 그렇죠. 3시간 59분인가요? 59분 30초. 이야, 수학들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네요. 다르냐면 다르고. 4시간 동안 혼자 얘기하시는데요. 집에 못 오게 막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어요. 명진 스님 못 오시게 합니다. 명진 스님 오시면 4시간 중에 도울 선생님 10초 얘기해요. 그거 직원들 다 싫어해요. 도울 선생님을 누르는 세상에 유일한 인간. 죄송합니다. 저는 큰 스님을 보고 인간이라고 했으니 이런 불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도마복음서를 해설서를 도울 선생님이 썼어요. 그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도마복음서 공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이 크진 않아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1100페이지. 그런데 그 도마복음서를 보면 14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스스로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 우리가 그 교회에 빠져갖고 교회에 가갖고 막 미쳐 날뛰는 게 두 가지거든요. 부활론. 그 다음 뭐죠? 그 천국 간다는 영생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고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도마복음서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깨달음입니다. 너가 곧 하나님이요, 너가 곧 부처요, 너가 곧 예수요, 너의 깨달음이 곧 너가 신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다만 그 뒤에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조금 자기들이 무언가 이익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만든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편집해 주십시오. 이거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몰매 맞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웃으면서 끄떡끄떡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진지하게. 근데 거기 도마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Whoever has ears. 레벨들이 다 석사쯤 돼요. 다 이해합니다. 제 말씀. Whoever has ears. 귀 있는 자들이요. Should hear. 들을지어야. 경청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물론 우리 불경에도 금강경, 법화경 뭐 다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경청을 해라고 해놓고 자기는 듣지 않아요.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사상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명진 스님과 함께 단지불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더십이 집합적 리더십이다.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집합적 리더십의 요체는 옆에 있는 사람과 깔때기를 공유하는 것이다. 깔때기 공유라고 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내 장기가 그쪽으로 가 있고 그쪽 장기가 저에게 왔으면 공감이죠. 그 공감을 실천할 수 있는 요체는 경청입니다. 스님께서 잡으려고 했던 쥐는 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희독경이라고 스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지? 스님 안 되셨으면 어디 카피 광고회사에 회장쯤 됐어요,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트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예술. 서희독경을 누가 만들었나요? 그것도 준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광주 낙검수 콘서트에서 느닷없이 그걸 질러대는 거야. 서희독경. 우희독경 왜 우직하게 일하는 소를 욕먹이느냐. 서희독경. 근데 서희독경은요, 못 듣는 이유가 귀가 없습니다. 귀가 없는 분은요,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 홀로 고독하게 한 방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절단이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당신 출장 갔던 그거 이런 대표가 가세요. 귀 없는 분들, 귀 없는 분, 남의 얘기 들을 필요 없으니까 혼자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글 쓸 능력이 있으면 모시고 쓰면 될 거고. 얼마 전에 김동철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우리 각하께서는 교도소 독방에서 1000명을 써야 할 것이다. 그 말 인용한 겁니다. 제가 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저 잡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함께 사는 공감의 사회,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기 단지 불에 가끔씩 불러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면 제가 그 실업자 1년 365일이 주일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 때 교통비도 없고 돌아갈 때 교통비도 없기 때문에 불러주실 때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주야, 머리 깎자. 저를 너도 하죠? 야, 사람 볼 줄 압니다. 안 됩니다. 좋은 도반. 또 5가지 은혜가 있죠. 나라에 대한 은혜, 부모에 대한 은혜, 스승에 대한 은혜. 중에 4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승마삼성 부무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가 시주의 은혜. 5가지. 나라에 대한 은혜, 스승에 대한 은혜, 부모에 대한 은혜, 그리고 도반에 대한 은혜, 그 다음에 시주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게 5종 대원 5가지의 큰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도반입니다. 속을 떠나서 머리를 길었느냐 깎았느냐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도 좀 제가 못하고 속에 욕심이 그득 들어앉아 있으면 세속이만 더 못한 것이고 세속이냐 세속에 살라니까 먹고 살라니까 적당하게 힘도 있어야지 또 가족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산다는 건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일까 정말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자기 성찰하고 고민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다 함께 도반의 길을 납니다. 우리 정동영 선생님이나 국민정보부나 또 우리 장호원 선생님이나 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기독교냐 불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정몽주 의원이 거론했던 도마복음서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했었죠. 제목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날아다니는 새가 먼저 도착할 것이요 물속에 있다면 물속에 있는 고기가 먼저 도달할 것이요 땅속에 있다면 땅 밑에 있는 두더지가 먼저 도달할 것이요 하늘나라는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늘나라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딱 아주 그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전이라고 해가지고 교황청 지하실에다 넣어놓고 밖에 누출을 하시겠습니다. 한참 동안. 그래서 불교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적당하게 네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 누가 돈을 내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거룩한 분이고 그분이 죄를 사해주시고 그분께서 너희들의 죄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해야지 돈이 나오죠. 저같이 얘기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는 불교는 실패하는 정도입니다. 스님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전혀 돈이 안 되는 말씀을 해요. 무슨 소리예요? 갖지 마라. 기독교는 11조 꼭꼭 내야지 됩니다. 안 내면 정상적인 기독교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다 버려라, 갖지 마라, 털어라, 비워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오늘 법회 너무 좋죠? 그 속에 정치를 하면서도 수준이 우리 정동영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안 그러는 사람들은 정치꾼, 몰입에, 통과, 몰입 이런 말이에요. 청명함, 청명리가 되는 길을 다들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는 지역, 구역에서 다른 사람들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되기를 10년 들어서 행복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몸 아프면 진짜 짜증납니다. 저도 여러분들 걱정 안 하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말씀 같이 들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스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법회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이렇게 다른 말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저희 봉사하시고 법회 준비하시는데 도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많이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음 법회 일정이 현재 확정된 게 없는데요. 확정되면 안내 저희 전화번호 있기 때문에 안내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차 가져오신 분들은 저희 로비에 주차권, 할인 주차권이 있는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봉사를 마치고, 내가 큰 서원 다지만 사홍선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단기로 2월 정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은사에서 명진 스님이 나오신 지 3년 되는 거고요. 단지불에도 만들어진 지 3년이 된 겁니다. 명진 스님을 위해서 이제 법회도 못 하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매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년 되는 날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님 부부 계시고요. 정봉주 전 의원, 장준혁 선생님 아드님 정인호님 오셨습니다. 오늘 뵈니까 네, 정봉주 전 의원님 반갑네요. 아니 하나는 거 찍어서 전송하면 명진 스님이 봉은사를 나오신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단지부대가 3년이 됐다면 명진 스님이 봉은사를 나오신 지 3년이 되시고 어느 절에 주주님도 못하시고 계신 것도 3년이 된 거네요.
신도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보면서 바뀌었어요. 놀러 간다고? 네, 어디 놀러 갔다고? 아니, 많이 했어요. 정동영 전 의원님도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내 옷. 이제 10년 동안 따라다니겠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형도 이번에 어디 안 나와요? 나올까요? 나오셔야죠. 정동영 전 의원님 이렇게 만난 김에 근황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는 북한 핵이 좀 걱정이 돼서 민통당 욕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관여는 못 하시나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당이 잘해야 할 텐데 좀 돼요. 지금 여기서 통일에 관한 연구만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연구소 만들어서 연구소만? 사단법인 네. 대륙으로 가는 길 네. 걱정이 많죠.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또 한번 가야 되겠군요. 한번 프로그램에 나와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간만입니다. 정동영 의원 제발 지시를 파헤쳐 주시는데 힘을 써주세요. 그나마 소신이 있으신데 네, 말 올라왔습니다. 정동영님 사랑합니다 또 올라왔네요. 짝짝짝짝짝짝. 반가워요. 네. 정동영 전 의원님 나중에 뵙도록 할게요. 명진수님 네. 신도들과 인사하고 계시고 정봉주 전 의원님 네. 인기 짱이시군요. 네. 인터뷰를 할 틈이 없군요. 네. 네. 저는 언제 오셨어요? 네, 저 여기 명지들이 공사 때 내려오셨어요. 아니요. 이거 찍어요. 제가 보고 에이, 잘하면 되지. 잘한 생각에. 나오네요. 이 모바일 투표가 전자투표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건 잘 된 겁니다. 국민 참여 모바일 투표 그 방법보다는 힘들어도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연지수님 인터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봉주 전 의원님과 명지스님은 가시기 전부터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시라서 오늘 3주년 단지불에 봉은사 나오신 지 3년 되셨고 단지불에도 3년이에요. 그래서 다 오셨습니다.
명진 스님 건강하시길 화이팅. 네. 다른 분들이요? 다른 분들이요? 저를 칭찬하는 거니까 그냥 형님이 비었기 때문에 나오는 지혜로움에 원어가 너무 보여줘 있어요. 공주님 몸짱 되셨다고. 예. 몸짱 되셨다고요. 50대 몸이라고 믿기지 않아요. 공주님 몸짱 되셨던데 50대 몸이라고 20대 믿기지 않아요. 아이돌 애들이 이제 명함 못 내면 있다. 건상우가 그거 보고 울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건상우 애들은 네. 이거 뭐야, 강화제 이런 걸 먹고 좀 부풀린 몸이거든? 네. 저는 맨손으로 한 거 아니야. 맨손으로 그네들 이렇게. 운동 딱 끝나면 다 풀어져요, 근육이. 어. 나는 운동을 안 해도 그 근육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역시 깔때기. 걔들은 몸이 재산하냐? 난 뇌가 재산인데도 몸도 좋아. 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보시고 요새 괜찮으시고 3월 3일날 예, 봉화가요. 3월 3일. 봉화가시는 아예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예, 이사 가는 거 애들 다 데리고. 애들도 예. 다 데리고. 갑자기 왜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부터 네. 갈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선의 그 대한민국의 어를 찾자, 뿌리를 찾자. 그러면 배울 수가 없네요. 꼬맹이하고 사진 한번. 가시기 전에 한번 봬요. 예, 예. 이리 와, 이거. 최영민 신부님. 최영민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반갑습니다. 촛불사랑TV라고 네. 아프리카 TV 사이트의 1인 미디어예요. 안단세 사랑입니다. 명진 스님 이렇게 오셨잖아요. 명진 스님이 봉은사에서 나오신 지 3년 됐어요. 같은 종교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뭐 사실은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명진 스님의 그 모습 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동의하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우리 저 미카엘 씨라고 항상 우리 정의군 사제단 미사하면 나오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렇게 소개해 줘서 작년에 백중 때 한번 가서 뵙고 법문 듣고 너무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서울에서 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쫓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은 지금 제주 강정이 천주교 정의사제구연단 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 분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의군 사제단이라는 그 단체는 네. 멤버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따라서 그냥 모이면 네. 그게 그냥 그 정의군 사제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의군 사제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되고 지금 부정선거 시비도 굉장히 일고 있는데 제가 그쪽을 막 인터뷰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되게 안 되더라고요. 신부님들은 지금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죠. 안 좋게. 여기 정의군 사제단 대표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려면 네. 여기로 오세요. 어디요? 지금 대학문 앞에 월요일날. 네, 행사가 있어요. 저녁 6시 반에. 네. 거기 대표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니까 네. 그분들 만나서 인터뷰하시고 월요일날 저녁에요? 맞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걸 빠져가지고. 신부님 건강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레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는 성당 못 다니고 있지만 그래요? 데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 무슨 뭐라 그랬어요? 이 팀이? 촛불사랑TV에서 아프리카 TV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프리카, 예. 네, 거기에서 촛불 검색하시면 촛불사랑TV라고 나올 거예요. 재방송 계속 틀어놓는 거 있고 지금 이건 생방. 카메라 삼성캠으로 다른 방이 또 생겨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영화를 이게 그때 정말 급박하게
아무것도 없이 나오시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보도를 안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정권에 의해서 아니면 돈의 논리에 의해서 밀어낸 거랑 똑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방송도 좀 하고 이러시면서 많이 좀 그나마 자리를 잡으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네, 신도들이 뒤따르며 눈물 흘리셨죠. 예, 많이 아프셨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2시에 또 저쪽 국민협동조합 방송국이 명진 스님 나오실 때 참 기가 막혔죠. 예, 정권 바뀌니까 별일들이 많았고 5년 동안에 그런 대통령을 이어서 또 지금 제가 찍은 동영상이 아고라의 난리라고 하지요. 네, 정말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폭로를 해주신 조은 목사님 영상이 지금 아고라에도 뜨고 제 방송 영상 클립 유튜브 그리고 다음파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5.16 구테타 세력이셨고 그리고 황태산 간접사건 결국은 박근혜 형이 빨갱이인 건 아시죠? 그래서 북한까지 갔고 그래서 그 형하고 친했던 그 사람이 내려와서 박정희와 김종필을 만나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밀리에 됐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었고 그때 케네디 정부였어요. 아시죠? 여기 플레이저 보고서 보면 케네디가 박정희를 경제 신화를 어떻게 이루어진 거에 대한 영상들이 있고 그때 케네디가 박정희를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황태산이라는 그 간첩이 내려와서 결국은 박정희의 형의 그 관계 때문에 박정희랑 김종필이랑 만나서 통일 문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국민들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국내에 터뜨려봤자 소용도 없었기 때문에 조은 목사님께서 저기 미 CIA에 보고를 하고 알려서 그래서 김종필이 박정희까지는 아니고 김종필이 내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위협과 엄청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살해 위협과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데 박근혜라는 그런 사람이 또 정말 아니다라고 정말 열이 받으셔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저도 너무 머리가 띵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었는데 정리를 해서 얘기해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아빠도 이런 일을 했었던 빨갱이 일도 했었고 이랬던 사람이 결국은 5.16 구테타에 공을 세웠지만 내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 분께서 그동안에 미국 CIA와 그리고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는 군인들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마약을 하고 그리고 중정에서 젊은 여자들과 그랬던 아버지와 그리고 박근혜가 그때 최태민하고 15년 동안 동거를 했다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아이도 2번이나 지웠다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막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말 가까이에 있었던 뭔가를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최태민하고의 관계는 최태민의 첫째 아들이 엄청난 지금 못 살고 있고 그 최태민이가 엄청난 돈을 비리를 해서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를 등에 업고.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박근혜가 최태민을 둘러싸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놓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부패하는 것들이 박정희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독재와 정말 아닌 부분에 대해서 했었던 것들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주위에 있었던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참지 못하고 김재규 그 열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열사가 총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법정 진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정말 구테타를 해서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박근혜가 또 최태민하고의 관계에서 16년 동안 동거를 했고, 그 후에 또 박근혜의 딸의 사위 정윤회랑 신동아 기사 보시면 나오는데요. 신동아 기사에도 정윤회에 관한 미스테리 뭐 이렇게 해서 그 실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저도 그걸 한번 봤는데 이 영상이 뜨면서 신동아 기사가 또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실세가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의심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조응 목사님께서 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놀랬고, 그래서 이 정윤회라는 사람이 그 최태민의 수족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박근혜를 보필하게 됐는데, 그때 북한 평양 방문을 할 때 그게 그렇게 된 게 뭐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의 소장으로 있는 장자국 구루와 그 사람이 또 7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는데 북한 첩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이 무슨 재단 이야기도 하셨죠. 그래서 한국재단 얘기도 나오고 제가 막 일일이 막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들어서 저도 막 명칭은 다 잘 모르겠는데 그 재단도 그 문선명 쪽하고도 연결이 된 재단 사람이 북한에도 한번 갔다 오고 박근혜도 갔다 오게 된 것도 이렇게 장자크 꾸루와 정윤회에 그걸로 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500억 달러를 신고도 하지 않고 가져가서 북한에 가져간 것과, 그리고 정윤회와 관계도 있었지만 거기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마약 넣은, 정말 이거는 입에 담지도 못할 무슨 산삼주를 먹고서 그랬다라고 막 얘기도 해주시고, 그 통일교도 아고라에 글이 올라왔어요. 뽕주. 그래서 그거 먹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 하시면서 최태민하고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박근영이도 그랬고 박근찌만이도 그랬다라고 막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정말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런 글을 돌아다니는 거를 알고 계셨던 분은 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있으면 며칠 내로 또 후속 보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오실 것이고, 또 확실하게 차분하게 또 인터뷰가 좀 2차로 제 2부 해서 들어갈 겁니다. 뭐 유튜브 보고 글 올려진 데 보니까 제가 말소리는 안 들리는데 제 목소리만 들리고 제대로 인터뷰를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막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원래 현장 방송은 기존 방송이라고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시고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워낙 말이 빠르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 김정일과 그네빠가 함께 다 마셨다는 마약, 단, 백두산, 삼상, 독사주. 맞아요. 그거 너무 길어서, 그래서,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영화도 아니고 스토리,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2차 보도가 나갈 거고, 결국은
조은 목사님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에 7년을 산 첩보원급이 되는 이 장자크 끄르와와 그리고 최태민하고의 관계도 용납이 안 되는데 그 사위인 정윤회하고도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하면서 그래서 그 최태민 딸은 이혼을 하고서 동거 중이라며요. 그건 또 뭔가요? 참 그런 상황이 왔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를 둘러싼 실세는 그런 사람들이지 뭐 인수위 아니다, 새누리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실세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인선 문제도 굉장히 많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걱정이 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바꿔야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얘기하신 목사님이 나서셨고 저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제 두 번째 인터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하고의 라인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하면서 딴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기고 자빠지고 앉아있는 일입니다. 소가 뒤로 나자빠질 일이죠. 네. 오늘 아침에 속보 나왔어요.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누구 되었다고. 네. 속보로 지명을 하는 거군요. 제대로 인선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 모레가 취임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올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분류 당선 범입니다. 분명히 수개표는 당연히 안 했고요. 다 정황이 드러났고요. 전자개표로 드르륵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요. 본인 스스로 원칙과 법을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했다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장관은 청문회 안 하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이거 확실하게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길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힘을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따 2시에 협동조합 국민방송은 아니고 국민방송은 저기 또 김용민 PD 쪽에 국민방송이 또 있고요. 협동조합 쪽에 대한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오늘 2시에 창립을 한다고 해서 제가 2시에 가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또 제 방송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제 방송 틀어놓고 있지요. 구로 부정선거 동영상과 그리고 18대 대선 부정선거 공청회 한 장면과 그리고 조은 목사님이 박근혜 비밀을 폭로하신 영상 3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따가 뵙도록 하고요. 또 4시 이후에는 그 선거소송인단의 한사님이라는 운영진이 있으신데 그분께서 또 밀양에 계시는 분이신데 또 제가 아주 못 가게 지금 붙들어놨어요. 미안한데 죄송한데 어쨌든 그분하고의 그 선거법에 관한 인터뷰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빡셉니다. 또 그때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